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종수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복잡한 세상 뉴스 이야기로 풀어보는 한밤의 뉴스풀이 이슈 펀치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과 끔찍한 연쇄 독살 사건의 내막을 풀어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요새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정치 이슈라면 김영란법, 정식 명칭으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 겁니다. 네, 김 기자. 네. 이름만큼이나 내용이 참 복잡하던데요. 네, 사실입니다. 네, 100만 원이 한계인지 300만 원이 한계인지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준비된 영상 보면서 내용부터 정리해 보시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이사진,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로 다른 가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아내가 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핸드백을 받았다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딸이나 며느리가 받으면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뇌물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인 남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만 신고를 하면 면죄부를 받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사람이 한 명에게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받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데 쪽에서 받는 꼼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기자나 공무원이 기업인에게 1년간 한 번에 10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300만 원어치 넘게 식사 접대를 받았다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 300만 원이 안 돼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우리나라의 접대 관행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관행은 그게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식사 자리를 통해서 만남과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대로라면 그렇게 되긴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 목적은 좋지만 내용이 좀 모호하거나 과잉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사립학교 교사까지 규제하는 게 과잉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죠. 대상이 줄어도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데요. 어떤 모호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보시죠. 어떤 종류의 청탁을 하느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설업체 사장이 구청 공무원에게 인허가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 단순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정도는 청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빨리 처리해달라거나 도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면 청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정청탁 범위와 직무 연관성의 기준에서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선거 때 낙천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경쟁자에게 1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보낸 뒤 신고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을 제정한 19대 국회의원들이 1년이었던 유예기간을 6개월 더 늘림으로써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을 두고도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모호한 부분뿐 아니라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9월 이후엔 음식점마다 몰카와 녹취가 횡행하리란 전망이 대표적이죠. 김영란법, 그 의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회를 효과적으로 맑게 만들려면 시행 과정에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영란법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이 법 때문에 소갈이 하는 곳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네. 접대받고 선물 받던 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 아닐까요? 네, 하지만 접대와 선물을 하는 건 결국 금전적 능력은 되는데 뭔가 아쉬운 쪽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업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기업이 대표적이겠죠. 재계가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어떤 고민 중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김영란법을 놓고 재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당장 대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앞으로 공무원들을 어떤 식으로 만나야 할지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청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만남일지라도 상대가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은 뭐 인당 3만 원은 일단 넘어가죠.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상대 쪽에서도 뭐 공무원이든 기자분들도 좀 조심스러워 하시게 되면 뭐 그만큼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질 거다. 식사 자리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비싼 밥자리로 맺어진 관계가 꼭 좋은 것이냐는 논란은 있죠. 그런데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인 곳도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유통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명절 상품권과 선물 판매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기업 구매가 줄어들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당분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백화점에서 사는 거죠. 좋은 의도가 반드시 모두에게 좋기만 한 건 아니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데요. 그런데 김 기자, 네. 그간 이런 형태의 규제가 전혀 없었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건 아니지만 1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참여정부 때 50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이름, 장소, 목적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었죠. 세금 제도였는데요. 결국 기업들 반발에 5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정치권 실세, 고위 관리들의 뇌물 의혹에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이런 걸 보면 지금은 부작용이 있어도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것 같네요. 이런 말로 시작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시쳇말로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런데 듣기도 끔찍합니다만 남편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농약으로 독살한 여성의 이야기가 충격을 줬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44살 A씨의 첫 남편 김모 씨는 2011년 5월 돌연 사망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재혼한 두 번째 남편 이모 씨도 2년 전 갑자기 숨졌고 A씨는 사망보험금으로 각각 4억 5천만 원과 5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들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탄 음료수와 음식을 먹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시어머니 홍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고 친딸에게도 농약을 탄 음식을 먹여 입원시킨 뒤 보험금 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딸은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프게만 해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타낼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정작 A씨는 그동안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 원씩 쇼핑을 하는 등 보험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둘과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자신이 낳은 딸까지 농약을 먹이고는 보험금만 타내려 했다니요. 그렇게 보험금을 타내서 고급차의 호화 쇼핑을 즐겼다니 결국 가족이란 호화 생활을 혼자 즐기기 위해 죽여도 그만인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A씨만 돌출적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보험금을 노린 가족 대상 범죄가 1월에도 터졌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죠. 보험금에 눈이 먼 이 같은 엽기적인 행각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에서는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을 가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사망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탄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가출 신고를 한 뒤에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면 실종 선고 심판 확정을 받아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걸 악용했는데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 자신의 어머니의 눈을 찌르는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잇따라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러 5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최고인 세상이라고 하지만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다시는 이런 뉴스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 말고도 오늘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소식을 비롯해 어지러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좀 더 밝은 이슈 펀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